도남동 어린 시절 김도일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 효재구민학교에서 4학년 2학기까지를 다닌 시절에 대해 기억나는 것은 차갑고 어두침침한 마룻바닥과 무서운 선생님의 얼굴이다. 조남도 기억이 안 난다. 차라리 기억 안 나는 게 다행이지만 어느 날 그가 모든 학생을 빙 둘러세우고는 석차가 올라간 사람과 내려간 사람을 따로 구분하였다. 나는 그때 석차가 10등 이상 떨어져서 내려간 사람의 줄에 서게 되었다. 그는 약 50cm 정도의 작고 단단해 보이는 참나무 매를 들고 손바닥에 탁탁 치며 석차가 떨어진 우리를 향해 일종의 저주를 퍼부었다. 너희는 한 달 동안 할 일을 하지 않았고 결국 석차가 떨어졌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서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무척 불안하고 겁이 나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나를 비롯하여 4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을 떨어진 석차 수만큼 때렸다. 그것도 무릎을 꿇게 한 채 꽁꽁 얼어붙은 맨발바닥 위로 매타작을 한 것이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울음을 참고 간신히 귀가하여 할머니를 품 안에 안겨 한없이 울었던 게 떠오른다. 선생님의 참나무매는 무척 매서웠다. 아직 어리바리하고 순진했던 어린이들을 무릎 꿇게 하고 발발 떠는 아이들의 발바닥을 떨어진 덩수만큼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했던 선생님은 참으로 무정했고 정남이가 떨어졌다. 덩수라는 것은 한 사람이 올라가면 다른 한 사람은 떨어지게 마련인 온전히 상대적인 것 아닌가. 그 당시 사립학교에 다니던 두 동생이 한없이 부러웠던 나는 나중에 부모님을 만나 호소하였다. 이토록 비인간적으로 교육하는 학교에서 빠져나와 인간 대접을 해주는 동생들의 학교로 다니고 싶다고 말이다. 결국 부모님은 나의 호소를 귀담아 듣고 효재동 할아버지 댁에서 도남동의 부모님 집으로 거치를 옮겨주셨다. 이때를 회상하며 참으로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4학년 담임선생님의 비교육적이고 비인도적인 교육 철학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었고 지금도 최악의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나는 부모님이 사시는 미아리고개 꼭대기에 있는 4층짜리 아파트의 1층에 살게 되었다. 당시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부모님, 남매들과 같이 산다는 것은 나를 매우 설레게 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같이 하지 않았던 식구들과의 동거가 또 다른 어려움을 낳는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라난 나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거의 느끼지 못한 채로 할머니의 대체 사랑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다. 도남동으로의 이동은 연동교회에서 미암교회로의 적을 옮기는 의미도 있었다. 작은 아파트 방 2개에서 5명이 살기가 비좁았던 우리 식구는 성신여대 뒷문 언덕바지에 있는 작은 가정집으로 있어야 했다. 겨울이면 용달차가 얼음 비탈을 힘겹게 올라가다 미끄러지는 동네였다. 그래도 그 시절을 회상해보면 대문에 어여쁜 장미가 피어 있었고 미아리 고개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운치가 있는 도남동의 작은 집이었다. 늘 병약했던 어머니를 대신하여 밥을 지어주고 청소를 해주시던 가정부 할머니 덕에 실컷 먹고 잘 지내던 것으로 기억한다. 가정부 할머니의 조남은 이창복이었다. 그분은 충북 엄성에서 결혼하여 살다가 일종의 소박을 맞고 서울로 올라와 직장을 구하던 그때 우리 집에 와서 지내셨던 것 같다. 키가 작고 볼이 볼그레스레 했던 그녀는 우리에게 나이가 아주 많은 할머니로 각인되었고 우리 남매들은 늘 할머니 하며 그녀를 따랐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버지보다 겨우 몇 살만 위였던 것으로 판명되어 그녀에 대한 호칭은 옳지 않았던 것 같다. 도남동에서의 삶은 나에게는 성장의 기회였다. 성장은 늘 성장통을 수반한다.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주로 시간을 많이 보냈던 터라 어머니가 두 동생에게 대하는 것이 나와는 다른 것을 보며 가끔은 내가 이 집안 식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병약했던 어머니는 내게 젖을 제대로 물려주도 못한 채 남동생, 여동생을 키워야 해서 나를 효재동 할머니한테 보내야만 했었다. 이른바 어머니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할머니의 손에 맡겨졌으니 어머니도 나도 상호간의 깊은 신뢰와 애정이 없었던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어머니가 동생들을 쳐다보는 눈길과 나를 쳐다보는 눈길이 사뭇 달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계심으로 나의 기억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다. 아무튼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부모님의 손에서 아니 또 다른 할머니 이창복님의 손에서 키워졌다. 매일 아침 성신여대 대학생들의 등교 모습을 관찰하고 방과 후에는 이성원이라는 친구네가 운영하는 탁구장과 그의 집을 드나들며 학교 생활을 해나갔다. 성원이는 탁구를 매우 잘 쳤는데 키도 작은 그가 어떻게 그토록 힘있게 탁구를 잘 치는지 매우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나는 탁구를 그냥 기본만 익히고 대충 즐기는 정도였다. 그러던 중 베란간 효제동에서 기별이 왔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전보였다. 너무도 놀란 우리 식구들은 한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효제동으로 향하였고 외갓집에 들어선 나는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모습에 몹시 놀랐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코에 솜이 꽂혀있는 상태로 반드시 누워 계셨고 내가 울며 불며 할아버지를 깨안았을 때만 해도 할아버지의 몸에는 온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할아버지를 붙들고 한없이 울었다. 할아버지 일어나봐 하며 크게 통곡하는 나를 부모님과 다른 식구들도 눈물을 흘리며 대있어 바라보고 있었다. 급기야 외갓집은 상가가 되었고 어른들은 모두 삼배옷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였다. 수많은 조문객을 보면서 할아버지는 참 친구가 많았다는 생각을 했다. 나중에 만 2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5학년 때 처음으로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떠나보냈던 그 순간에 만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있다면 나도 꼭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기억난다. 훗날 나의 어린 시절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미암교회에서 교수가 된 나를 강사로 초청한 적이 있었다. 설교 중 나는 도남동 성신여대 뒷문이 보이는 언덕에 우리 집이 있었고 장미가 허드레지게 피어났던 집이었다고 얘기하며 국민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미안교회에 다녔던 것과 우리를 키워주셨던 이창복 할머니에게까지 곁들여 설교를 이어갔다. 설교를 마치자 한 장로님이 나에게 다가와 당신도 김도일이라는 어린이를 기억한다며 교회의 역사 사진에서 내가 찍힌 사진을 찾아내 나를 놀라게 했다. 무엇보다 더 기막혔던 것은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모두 이민 가느라 헤어졌던 이창복 할머니가 미안교회의 한 장로님 댁에 들어가 가정부 일을 하셨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여 권사님이 되셨으며 안타깝게 병원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씀까지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창복 할머니는 병약한 어머니를 대신해 우리 삼남매를 키워주셨던 분이었기에 나는 지금도 그분을 그리워하고 있다. 매원 국민학교에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다. 거기에서 나는 효제 국민학교와는 전혀 다른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그렇게 만들어준 이는 오세동 선생님이었다. 그분은 학교에 단 하나뿐인 운동팀인 농구팀의 B팀 선수로 나를 기용해 주셨다. 비교적 키가 컸던 나는 두 번째로 잘하는 팀에 소속되어 거의 매일 농구로 체력을 단련할 수 있었다. 한 학년에 거의 10반씩이 있었던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이었던 명호는 2반밖에 없었고 당연히 학생에게 주는 사랑은 훨씬 더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부터 그 학교를 다녔던 동급생들보다 내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할까 염려한 오 선생님은 나와 같이 전학을 온 학생들 몇 명과 학급에서 성품이 좋은 몇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우이동산으로 작은 소풍을 데려가곤 하셨다. 거기서 선생님은 번에에 돌을 데워 고기를 굽고 소주잔을 혼자 기울이셨던 것 같다. 나를 비롯한 학생들은 산 밑에서 신나게 놀면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렇게 나의 국민학교 시절은 즐겁게 마무리되었으며 그 모든 언덕은 오세동 선생님의 배려 때문이었다. 선생님은 붓글씨와 출판을 꼭 배우라고 하셨고 나는 5학년 말에 이미 2급을 따서 10만 단위 숫자 15개를 마음속 주판에 그리며 계산할 암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훗날 중고등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성적 처리를 도와드릴 수도 있을 만큼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아무튼 효제 국민학교 선생님과 매원 국민학교 선생님의 교육 철학은 이른바 전달주의와 낭만주의로 대비될 정도로 천양지차를 보여주었고 나는 두 가지를 모두 몸으로 배우게 되었다. 김도일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는 한국기독교교육학계 회장을 역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정교회 마을연구소 공동소장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힘쓰고 있다. 이 지면을 통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며 이끌어 오신 그분의 발자취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